$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백년화편 드실 때 이제 그냥 백년화편만 드시면 안 되잖아요. 네. 온주 커피 한 잔에 아우 어울리네. 너무 좋겠네요. 그 떡이 약간 살짝 달달하잖아요. 안에 팥이 들어있어서. 살짝 달달하죠. 그리고 살짝.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은 끝나고 예, 끝나고 한 좀 잔 먹고 했으면 싶네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가 고픈가 봐요, 제가. 자꾸 먹는 걸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무슨 파티 가세요? 옷을 우아하게 입으셔갖고 깜놀했습니다 지금. 너무 네, 멋있으시네요. 끝나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자꾸 납니다. 아니 3일 오르고 좀 쉬는 것 같고 그거 너무 그래도요. 흥분하시면 전 안 매일 된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를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매일 오르는 거요. 제 몸무게요? 아 그렇지 않죠. 매일 오르는 거는 그냥 저축액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럼 망할 이유도 없죠. 5천만 원까지 원금도 보장해주잖아요. 대한민국이 금융기업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린 주식은 엄청나게 등락이 있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매일 오른다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오늘 나스닥이 한 2주일 만에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2% 떨어졌지만 그래서 바로 나스닥이고 그래서 바로 미국 주식이고 그래서 바로 주식 투자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이 각각 1% 정도 그리고 2%까지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그림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또 이틀을 보면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뭐 하락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재료하게 보기에는 이제 연준 부의장이잖아요. 이제 거버너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말로 이제 부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분이죠. 라일 브레이너드. 이분은 이제 의장 될 때부터 처음부터 이분이 워낙은 비둘기파였는데 매파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연준의 통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생각보다 더 빨리 축소된다. 이게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5월 3, 4일인가 뭐 2, 3일인가 맞아요. 5월 예, 초에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초에 이제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4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의 최종 확정된 계약을 확정해서 공개하겠다고 파이널라이즈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빨리 하고 구체적으로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겠다. 지난번 연주 FOMC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올해 남은 기간 6번, 내년에 3번에서 총 9번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50bp를 빨리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5%로 금년 가을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오늘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뭔가 성장주, 기술주가 약간 마이너스 나가는 흐름을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뭐 그런 걸 영향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물 금리가 2.56%가 됐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이 수준은 2019년 5월 1일에 최고가 됐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미국 달러가 또 2020년 5월 이후 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전 고점이었는데 이 직전 고점이 우리나라랑 바로 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이때가 1,240원 막 갔을 때인데요. 최근에 1,210원 뭐 2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압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달러는 2022년 5월 1일 최고 수준까지 같이 올라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누구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방향성으로 보면. 반면에 이제 또 한면에 보면 유가라든가 그리고 금값 이런 거는 초폭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시장 오늘 금리라든가 그리고 연준 의장의 부의장의 얘기 이런 것들이 거버너의 얘기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오늘 왜 떨어졌냐 보면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 이번에는 기업을 몇 가지 볼 텐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주가 하락 네. 1%대 정도. 이런 거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 2% 정도 내려갔는데요. 이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었다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부담된다, 뭐 성장주가 부담된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플 형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버크셔스 형님 많죠. 구글 형님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많죠. 아마존 형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은 실제로 없으나 전체적으로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뉴스에 따라 있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돈이 약간 적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양형을 조금 더 받았죠. 오늘요. 그러니까 5% 떨어지고 또 4.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받는 영향 정도가 조금 시장에서 받는 영향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제랑 오늘이랑 엔비디아, 테슬라가 5%와 4% 기업 가치가 떨어질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약간 오늘은 좀 반대파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왼쪽은 이제 존슨앤존슨입니다. 오른쪽은 피지죠. 프록터앤갬블인데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른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선방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슨앤존슨이 이게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잖아요. 약 팔고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P&G가 예를 들어서 샴푸하고 이러는데 그 브라운 면도기 이런 거 하는 건데 크게 갑자기 고성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자주 표현하시지만 아무리 뭐 경기가 나쁘고 좋건 간에 면도를 한 번 하지 남자들이 물론 특별한 일 있으면 두 번 하겠죠. 밤에 또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두 번 하겠지만 웬만하면 한 번 뭐 하잖아요. 더 좋아하고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선방하는 정도라는 거죠. 나중에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월마트 있죠. 월마트가 성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월마트는 항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는 곳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도 가고 아니 계란을 안 사 먹겠습니까? 우유 안 사 먹겠어요?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월마트가 0.3% 올라갔습니다. 제가 텔러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저희도 책에도 소개했던 건데 텔러스 0.8% 올라가면서 사상초과를 갔어요. 이런 것들이 절대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사상체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그죠? KT가 사상체육하다는 생각해 보세요.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사상체육화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데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주말 라이브 때도 한번 이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갖고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미줌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청소로 수거하는 업체 1위 회사거든. 전 세계 1위인데 이런 것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수거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가 개인적인 돈을 내는 거 아니라 나라에서 계약하거나 시에나 계약하면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거 사상체육합니다. 이게 의료보험이니까 그게 큰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어제 말과 좀 약간 이어지지만 가치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한 겁니다. 지금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전 딱 이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처음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주식시장이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익숙하실 텐데 이거는 블랙락에서 자료 조사한 건데요. 1983년 이후 금리 상승의 사이클 처음 시작된 거가 대여섯 번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식 수익률이 이 노란색이 잘 보세요. 노란색이 주식입니다. 주식. 1년 후에 주식 수익률, 2년 후에 주식 수익률, 3년 후에 주식 수익률이고요. 오렌지색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투자도 중요하겠으나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핑크색 있죠. 핑크색이라고 뭐냐면 이게 바로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그러니까 뭐 많이 적건 플러스 났건 마이너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기에 가치주가 전체 주수 대비 약간 아웃퍼폼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오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죠. 지수 대비. 그러니까 지수 대비 더 올랐으니까 반대판에 있는 거 있죠. 가치주의 약간 반대쪽에 있는 거. 물론 100% 반대는 아니지만 성장주 약간 뒤진 거겠죠. 이게 1985년 이후의 트렌드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흐름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늘 말씀드리면 너무 본인이 성장주나 너무 IT 집중해 있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트폴리오는 아주 쉬운 겁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이 좀 안 갖고 계신 쪽도 좀 사보는 거. 그게 에너지가 됐건 금융이 됐건 가치주가 표현하고 뭐가 됐건 간에 사보는 게 좀 분산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는 한 2만 3천 분 중 2만 2천 명, 3천 분 중에 또 미국 주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냥 지수부터 한번 조금씩 사보시는 것이 좀 우선이 된다. 왜냐하면 그게 분산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 모여져 있는 대표적인 S&P 500 투자하는 ETF 있잖아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MGV. MGV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약간 또 비교를 해서 요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금년 이후에 가치주가 플러스는 아니에요. 플러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물론 최근 10년을 보면 성장주가 압도했어요. 그리고 최근 1년만 보더라도 성장주가 또 이겼지만 한 최근 3개월 정도 보면 가치주가 지금 이기고 있고 전통적으로 보면 1920년에 S&P 500 보면 거의 80% 정도는 가치주가 이겨요. 다만 최근에 닷컴 버블 전후에서부터 성장주가 자주 이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가치주가 좀 이기고 있다. 물론 플러스 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1.3이랑 9.35%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치주가 좀 상대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그림을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과거가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1년, 2년, 3년의 과거에 보고 이것이 1983년 이후의 트렌드를 봤을 때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주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뭐라도 가치주 쪽에 좀 가시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MGV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올해 들어서 일반적인 가치주 ETF가 전체를 보면 뭐 200~300개 되고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 보면 정확히 보면 100개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볼 만한 것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MGV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거보다 어떤 분도 이럴 수 있잖아요. S&P 500 중에서도 자잘한 것보다 최대로 큰 거. 그 이제 최대로 큰 거가 이제 SPY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치주 중에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또 어저께 질문 그 댓글에 보니까 VTV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아주 정확한 거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수수료도 더 싸고 수수료도 더 큽니다. 세상에 제일 큰 ETF. 그래서 가장 무난한 ETF는 VTV입니다. 그러니까 벵가드에서 하는 겁니다. 벵가드에서 밸류 인덱스 펀드 ETF 이거는 한 300여 종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MGV는 150개. 그리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전 성장주를 더 좋아하니까 MGK는 한 100여 종목.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원하시면 이거 VTV. 그리고 약간 더 수수료는 이거보다 좀 비싸지만 이것도 0.07이니까 그 의미 없는 수준이 되겠고요. 싸죠. 엄청 싼 겁니다. 0.07을 365일 나누면 계산도 안 되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그 수수료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운영보수 수수료보다는 본인의 좀 스타일이다. 이거는 대형주랑 중형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S&P 한 900개 종목에서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초대형주 있죠. 메가캡에서 뽑아갖고 한 150개.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어느 게 크냐 그러면 이게 더 크겠죠. MGV가. 왜냐하면 모집단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집단이 더 큰 거다. 그래서 더 크고 수수료는 0.03이니까 뭐 거의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보면 주가의 움직임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거의 그림 비슷하죠. 그리면. 거의 비슷한데 올해 또 보면 MGV가 조금 이겼지만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가고 이거는 성향입니다. 나는 중형주까지도 괜찮다. 일반 대형주까지 괜찮다. 제일 큰 걸 원한다. 그런 거 있잖아. 무조건 최대 큰 게 1등이야. 그러면 VTV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딱 봐서 모르는 기업 있으면 짜증난다 하면 MGV. 그렇지만 상위 10개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만 비중이 조금씩 MGV가 더 많겠죠. 뭐 애플이면 뭐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면 벅스에스가 0.0%라도 좀 많겠죠. 왜냐하면 더 적은 숫자로 구성을 하니까요. 그 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여행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크루즈 관련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저께 마침 드렸죠. 어저께 이제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저께도 주말에 홈쇼핑 얘기가 하면서 3, 4주 전에 울릉도나 남해 제주도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지금 태국이나 뭐 미국 그리고 미국은 제가 못 봤고 이건 아직 못 봤고 태국 봤고 그리고 그 남유럽 네. 그러니까 그 이태리 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유럽 그리고 동부 유럽 이렇게 하고 위 유럽 해갖고 기본에 159만 원 플러스 쫙 해서 하는 거 엄청나게 예약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을 어저께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팬데믹 되고 나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가면 국내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면 부담스럽고 PCR 검사도 받아야 되고 격리도 해야 되니까 저는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은 가고 잘못하면 14일 격리됐고 PCR 검사 2-3번 해야 되는데 짜증 나잖아요. 지금요.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내 여행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벌써 이미 괌은 지금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들 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진짜 젊으신 분들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공항에 2만 명이 와갖고 인천공항 팬데믹 이후 최고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뭐 토픽을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 인천공항에 뭐 유리로 돼갖고 유리 별면 쭉 올라가는 거 곡선이 돼 있는데 2년 만에 청소했답니다. 이거.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요. 그만큼 사람들이 맞을 준비하는데. 비행기는 제일 큰 긴 비행 노선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 아마 시청자분 아실 것 같은데 물론 제일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루과이 가는 거가 제일 멀겠죠. 그렇지만 직항은 없잖아요. 우루과이 가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항상 보면 제일 긴 노선을 얘기하는 거가 뉴욕에서 싱가포르를 얘기합니다. 뉴욕에서 싱가포르. 그게 항상 많은 사람이 가장 장기 노선을 하는 거가 뉴욕이랑 싱가포르를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통 20시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뭐 걸리겠죠. 엄청 머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갈 때도 7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엮이면 진짜 잘못해서 몇 달이라도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루즈잖아요. 크루즈가 제일 늦게 반등하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어저께 제가 우연히 말씀드렸는데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오늘 좀 반등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토요일 날 저희 나름 특집으로 저희가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응원 회원들을 위한 리오프닝 특강에 많이들 관심가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엔 진짜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3-3번이고 3-3번. 아니 뭐 우리나라도 2주 후에 이게 좀 진정되면은 마스크 벗는다 뭐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마스크는 우리나라 끝까지 많이 끼겠죠. 저만 하더라도 나라상 하겠죠. 제가 아는 분이 하와이 이번에 여행 갔는데요. 자기 가족만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어색한 문화가 지금 그렇죠, 있대요. 그렇죠. 네, 뭐 좋아진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3세판에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양치기가 돼버린 리오프닝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찐 리오프닝이 나왔으면 좋겠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은 미국 주식의 위치자도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소비주, 여행주 뭐 이런 거 보니까 여행 가서 소비 좀 하고 싶네요. 갈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네.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야겠죠. 자, 오늘도 네. 잠들지 않는 우리 네. 많은 미국주의 투자자분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